보이시죠? 네, 늦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배신자들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무서운 얘기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TK 민심은 살인범도 용서할 수가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상원 소장. 네. 자, 또 나오네요. 태풍이 오면 구명종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몇몇 사악한 선언들 외에는 국민들도 용서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선으로 기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상원 소장. 뭘 의도하는 걸까요? 홍준표 대표. 글쎄, 저는 요즘 정치평론을 오래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하고 뭐 보수 복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회담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예결위 보면 한국당이 좀 왕따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여권에 이제. 근데 야권 공조를 통해서 야당의 맏형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상대 야당 보고 니네들은 곧 사라질 정당, 니네들은 이중대. 그럼 연대가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을 복원해야 될 소명이 홍준표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혁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헌법적 질서 안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정치적 찬반은 있겠지만 철저하게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보수복원, 또는 바른정당에 대한 태도, 또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TK 보수 민심은요. 이 보수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언행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득표했던 부분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한 20% 정도는 다른 있는데 정당을 2배 넘게 앞선다는 바른정당 10%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원갑중이 한 70%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태극기 부대의 정서가 TK 정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수를 복원시켜야 될 소명이 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뭐 SNS를 통해서 배신자들 뭐 용서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향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우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하면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은 내년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싹 표 갈리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지지도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부지리보다는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100대 국정과제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그 지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의도된 배신자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배신자.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공석인 상황에서 포스트 박근혜를 놓고 TK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박근혜. 바른정당도 주인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보수의 본류가 우리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 TK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포스트 박자리를 놓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보수의 소위 말해 원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경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내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박을 놓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있는 TK의 정치적 주인으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인가 바른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대구의 민심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대구의 민심을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 자꾸 정치적인 민심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지역이 지금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배신자야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대구 지역의 청년들과 대구 지역의 산업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게 정말 국민의 삶이 뭡니까? 과연 지금 배신자가 문제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들을 앞다퉈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판단하겠죠.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인권운동가 있죠. 그러니까 증오가 상대방을
혐오하는 하나의 무기는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증오를 물리치는 혁신적인 무기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예인들은 과연 다치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서로 예. 본인도 손해, 소속사도 손해, 팬도 손해.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걸스데이 유라, 다리 5억 원. 아니 어떻게 5억 원입니까? 너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험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와서 이 유라 씨의 다리에 대해서 네. 뭐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무릎과 뭐 무릎에서 아래 길이, 그게요?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 이게 과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다.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안 좋지만 네. 대중의 인기도 그다음에 그 걸그룹으로서 예. 무대에서 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값어치 네. 이런 거를 다리 쪽에만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 정도 금액이면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책정해서 예. 보험 가입을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는 거죠. 예, 저 화면 속에 이제 주인공이 바로 그 5억 원에 육박하는 보험의 다리 주인공인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성인 상품화라는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렇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면 본인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거를 유지를 해야죠. 네. 뭐 발목하고 이게 비율이 10대 20에 허벅지가 30. 세상에. 그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네. 근데 보험은 이런 거라 보면 됩니다. 동종 위험에 빠진 사람이 이거 모아가지고 네. 혹시 네. 위험이 생겼을 때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저 유라의 그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동종 위험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는 다 뭐 지금 머라이 캐리 같은 경우 다리가 1조 1천억입니다. 1조 1천원.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료 납입 상당히 다 머라이어 다리를 잘 없습니다. 거의 네. 거의 없지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없지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금도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 가면. 엉덩이도 있습니다. 제니퍼 로페스. 3,474억 원. 그럼 엉덩이에 종기 나고 이러면 3천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마 네. 엉덩이 사고가 났을 때 저 사고?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종기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형태가 병행된다면 네. 약간 작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이제 스포츠 스타인데 네. 물론 이제 다리를 다치면 본인이 선수 생활을 불가능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1,667억 원에 육박하는 다리 보험이 있다. 저는 이 사실 너무 근데 신기하네요. 이게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 내야 된다. 이 호날두 다리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없죠. 호날두랑 비슷한 사람 몇 명 그래서 호날두죠. 네. 네.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만 하면 그 사람들이 동종후에 빠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 보험료도 많이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많이 타가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호날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날두 1,600억에 비하면 머리에 이렇게 1조 비싼 것 같은데요. 밑에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소 347억 원. 그럼 내가 안 웃으면 돈 줘요? 300억? 근데 얼굴에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못 웃게 된 거? 미소 경련증 같은 게 일어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참 미소가 아름답긴 한데 그렇죠. 영화 귀여운 여인 지금 화면 속에 저 주인공이잖아요. 90년대 남심을 자극했던 저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가 그러니까 모든 치아를 고른 치아를 다 드러내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라고 해서 미국 여성들한테는 최고의 인기인데 좀 한 가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이게 그 가액 자체가 이제 높게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돈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굳이 그렇죠. 안 돼요라고 하지 내겠다는 않거든요. 일조를. 그래서 내 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 많이 내고 좀 들어주세요 하면 받아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돈을 뭐 많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뭐 세금 정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내 몸값이 이렇게 비싼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대중에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를 근데 염두에 두셔야 저는 합니다. 시대에 좀 뒤떨어진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가 사람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부위요?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부분들이 상품화되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근데 뭐 어떻게 김태현 보면요? 변호사는 저도 입을 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니까. 저는 입을 좀 들라고 한 10회 출연료 정도 해서 요 입에다가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어디 들 데 없을까요? 싹 저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 인맥으로 해서 가입하시면 아마 한강한 보험료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내가 원하면 신체 예, 보험을 들 수 가능합니다. 있다는 거죠. 보험은 보험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내랑 똑같은 위험에 빠질 사람, 교통사고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가 싸게 보험료가 전국 드는데 제가 혹시나 뭐 제 손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다면 손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보험료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회사에서 크게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이 될 수 있는 뭐 또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본인의 입담을 과시하는 입에 대한 보험을 드는 날 저희가 또 긴급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보험회사 알아보겠습니다. 개입을 10회 출연료 정도로 보험을 들 수 없냐고요. 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